우리가 알던 화성 정보는 틀렸습니다. 이 발견은 화성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이 행성은 한때 물이 풍부했고 생명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 모습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성이 따뜻하고 습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차갑고 얼음으로 뒤덮였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나사는 퍼서비어런스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으며, 화성에 물이 흐를 수 없다던 이들이 틀렸음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화성이 매우 습한 곳이었고 생명을 품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약 41억 년에서 37억 년 전 노아키안 시대로 불리는 아주 오래된 시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태양계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거대한 우주 암석들이 후기 대충 돌기라고 불리는 사건 동안 행성에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아직도 화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강 계곡, 옛 호수바다, 고대 해안선, 그리고 강 삼각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고 고이고 붉은 행성의 지형을 변화시켰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태양은 지금보다 약 30% 더 어두웠습니다. 그 말은 화성이 얼어붙어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화성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로 된 두꺼운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과하면 기온을 낮추는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화성이 계속 얼어 있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카올리나이트라고 불리는 알루미늄이 풍부한 작은 흰색 점토 자갈을 조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 점토가 수백만 년 동안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서 물이 다른 광물들을 씻어내면서 형성됩니다.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물이 그 화성 자갈을 흠뻑 적셔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단순히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갈들은 지구에서 가장 습한 기후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강하고 오랜 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폭우는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쉽게 시작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오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들은 그 당시 화성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붉은 행성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침내 답을 얻기 직전까지 갔지만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모든 샘플을 밀봉된 튜브에 보관해 지구로 가져와서 자세히 연구할 계획이었지만 나사는 그 임무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성 생명에 대한 이 엄청난 단서들은 그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화성이 기묘한 족수 달린 생물들이 기어다니는 만개한 낙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의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붉은 행성에는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테니 미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이 귀중한 액체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화성의 변덕스러운 지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귀중한 물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붉고 먼지가 많은 이웃의 수생 역사의 퍼즐을 풀기 위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며 화성 표면 지질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한때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화성의 지형부터 고대의 마른 호수 바닥과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화성에 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화성 표면과 그 바로 아래에는 물이 있지만 얼음 형태고 고대 화성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모든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두 지점이 있어요. 물이 우주 또는 화성 내부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고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얼마나 새어나갔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붉은 행성의 끈적끈적한 중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 덕분입니다. 이 착륙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발 아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지진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음파는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의 구성과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거동을 분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하 유전과 대수층을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 이 모델의 도움으로 화성에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설명은 붉은 행성의 표면 아래 깊은 곳에 균열이 있는 암석층이 있고 그 균열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층은 11km에서 19km 깊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탐사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은 화성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액체 물 저장소의 존재를 확인하면 화성의 기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화성에 한때 물이 많았다면 고대 과거에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지하 저수지는 이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작은 미생물이나 촉수를 가진 생물들이 지하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에서는 초심층 광산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받는 해저에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착륙선 주변 지역에서는 행성 상부 지각에 물 얼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더 깊은 곳에 물이 풍부한 층이 지구 전체에 걸쳐 뻗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대 해저를 채우기에 충분한 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구 밖에서 물이 있거나 언젠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화성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연 위성인 달에서도 표면 곳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물은 아니에요. 달에서 물은 대부분 얼음으로 남아있고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극지방이 매우 추운 이유죠. 따라서 그곳에 얼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얼음은 달의 토양과 섞여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인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05km에 불과하니 그다지 크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달은 애리조나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토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구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달 표면의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얼음 입자와 수증기 기둥이었습니다. 달의 암석 핵과 얼음 껍질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2km에 달하는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에서 32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해서 달 바다의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는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 천문학자들은 얼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유로파의 물 저장소가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어야 하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기이한 곳은 아마도 오픈 스페이스일 겁니다. 2011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구름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구름 중 가장 크고 가장 먼 곳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수증기 구름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닙니다. 이 퀘이사의 주변 조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하기 위해 매우 특별해야 합니다. 이 구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1경 4천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 전체의 2만 배에 해당하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죠. 대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가 시작된 지 불과 60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초기에도 물이 우주 곳곳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먼 옛날부터 수증기를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계에도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얼음으로 얼어붙은 고체 상태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서 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넓혀줍니다.